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2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2025년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하늘 맑겠지만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는 더 추워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를 하나의 관광 브랜드로 알리기 위한 정책이죠. 강원 방문의 해가 첫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스마트 과수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새로운 농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2월 3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한파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농업시설물은 비닐이 손상된 부위를 신속히 보수해 바람 피해가 없게 해야 합니다. 또 작물별로 과체류는 야간 최저 온도를 12도 이상, 엽체류는 8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 관수시설 동파를 막기 위해 시설 내부 물을 완전히 빼야 합니다. 주인 없는 땅에 대해 국유화가 추진됩니다. 조달청은 내년 6월까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시합니다. 강원도 내 주인 없는 땅은 200여 필지인데요. 공고기관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13년 동안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 2,800여 채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10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4,800여 채인데요. 원주시는 내년에도 슬레이트 건축물 300여 채를 철거하거나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 방문의 해가 첫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증가부터 지역 체감 효과까지 가시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원 방문의 해 첫 해의 성과와 내년도 계획까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의 김권종 관광국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는요, 강원 관광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알리기 위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업의 기본적인 개요와 추진 취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산림엑스포, 동계 청소년 올림픽 등 이제 대규모 국제 행사를 계속 치러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소년 동계올림픽 이후에 큰 메가 이벤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쭉 이어나가는 게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강원 방문의 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굵직굵직한 행사들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그동안 어느덧 강원 방문의 해 운영 첫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를 찾은 방문객이 그럼 얼마나 늘었고 이 수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11월 말 기준으로다가 이제 강원 방문객은 1억 4,364만 명입니다. 그거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1% 증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컨슈머 인사이트에서도 보면
10월 국내 숙박 여행 점유율이 22%로 1위입니다, 전국에. 그 2위가랑 비교를 해봐도 13% 차이가 나고, 또 여기 말고 이제 농협이라든가 뭐 롯데 멤버스 조사에서도 숙박 여행 1위로다가 선정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강원 방문의 효과로다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숙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숙박에서 1위를 했다는 거는. 네.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2위와도 차이가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달의 추천 여행지가 바로 이 강원 방문의 해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선정하셨고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이달의 추천 여행지는 1년 내내 우리 도가 이제 18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2개 시군씩 매력 있는 관광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 기준은 이제 계절, 그다음에 대표 축제, 관광 인프라, 유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관광재단이랑 18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절이나 축제 뭐 그런 요소, 관광 요소를 고려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 선정을 한다면 이제 저희들 단순 선정이 아니고 예. 한다면 이제 홍보를 당연히 대대적으로 하고 오프라인에 예. 그다음에 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숙박 할인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관광지도 할인 혜택을 주고 이벤트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해주셨군요. 네네. 이달의 추천 여행지를 통해서 덕분에 각 지역들의 매력이 더 널리 알려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네. 특히 현장 반응이 좋았던 지역이나 콘텐츠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특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예. 1월 달에 저희들 이제 화천 산천어 축제랑 홍천강 꽁꽁 축제를 선정을 했는데 네. 산천어 축제는 이제 30만 명이 증가한 186만 명이 왔고 홍천강 꽁꽁 축제도 7만 명이 증가한 23만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월 추천 여행지로다가 이제 그 새로 개통한 게 이제 춘천의 의암 출렁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원주에는 그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가 선정이 되었는데 네. 그 소금산의 경우에도 3월 입장객이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걸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5월 추천 여행지로는 이제 행성 호수길 축제입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결과 13%가 증가한 걸로 되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이달의 추천 여행지가 도내에 많은 관광 자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전국에 홍보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수치로 알려주시니까 방문객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더 와닿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실제로 지역 소비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지표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강원 관광공사의 데이터 랩이라고 이제 매월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11월 기준을 보면 전국 관광 소비는 전년 대비 1.9%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우리는 오히려 0.9%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좀 소비에 많은 있고 이 효과는 뭐냐면 그 데이터적으로 봐도 당일 여행치가 많을수록 그게 소비에 효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당일치기보다는 숙박 여행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소비가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그 관광객 소비를 돈에서 하고 인증을 해주면 오케이 캐시백 1000포인트를 주는 이제 강원 관광 챌린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년에는 5만 원 이상 그 소비 영수증 인증 시에는 만 원의 강원 상품권을 직접 주는 이제 사업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숙박료를 강조해 주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을 해야 끼니 한 번이라도 더 여기서 먹고 가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소비가 더 이어지는 건데 강원 방문의 해 2차년도인 2026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년도에는 어떤 점이 좀 보완되어서 새롭게 추진될 예정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방문에 초점을 두었는데 내년에는 방문뿐만이 아니고 재방문 유도와 이제 소비 확대 또 치중을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만 원 이상 숙박 시에 물론 숙박자는 먼저 했지만 6만 원 이상 숙박을 하면 이제 3만 원의 강원 상품권을 줄 거고 5만 원 이상 또 소비 영수증을 인증을 해주면 만 원의 강원 상품권을 주어서 이분들 다시 또 올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 이제
제목은 혜택카드 강원 여행 이렇게 신규로 내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네.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사실 하드웨어라고 부르죠. 관광 단지는 강원도 워낙에 풍부한데 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친절도 이런 거는 약간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바가지 요금, 그다음 혼밥 홀대하는 거, 호객행위, 불칠전 요거를 이제 관광저의 4대 악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관광저의 4대 악행을 아주 없애는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광역자치단체 최초로다가 1인 관광객 환영 업소 인증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혼밥 여지도도 만들고 혼밥을 어디서나 할 수 있다라는 문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두 번째로다가는 전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서약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친절하자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네. 6만 원 이상 숙박이면 3만 원의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면 6만 원부터 포함인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값을 그냥 돌려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큰 효과가 있는 정책일 것 같고요. 네. 자, 앞서 온 오프라인 홍보도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만큼 관광 여행 분야에서 마케팅 전략 중요하죠. 강원 방문 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그럼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강원 방문객이 70%가 이제 수도권 주민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타깃을 위해서 이제 전년을 했지만 올해 이동식 홍보 차량을 아예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상시 돌 수 있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서울 명동에 이제 지역 관광 안테나 숍이 한 개가 있습니다. 강원도께. 그래서 이거를 서울 도시 건축 전시관 내 2호점도 추가로 이제 또 만들어서 수도권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데 해외 관광객이 중요한데 이제 일단 우리 해외 유명 온라인 여행사라든가 온라인 사이트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글로벌한 부분까지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70%가 수도권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이제 해외 관광객까지도 다 섭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 건데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뭐 콘텐츠뿐 아니라 인프라도 중요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네, 사실 우리 도는 이제 관광단지, 관광지, 국립공원, 해수욕장, 케이블카 등이 다 전국 1위입니다. 관광 자원이라고 부르는 게. 예.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하는 이제 관광단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인데 내년에는 지금 속초 영랑호 관광단지랑 고성 해솔리아 관광단지를 추가로 또 지정을 해서 관광자원에 한해서는 전국을 압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만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DMZ라든가 동굴, 뭐 석호, 관동 팔경 이런 강원만이 가진 관광자원 더욱더 개발해가지고 그 타시도가 뭐 관광 자원에 관해서는 강원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강원도가 관광지로서의 위상이 굳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강원 방문의 해가 내년에도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로 강원도가 자리 잡길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강원도는 그 이제 지역 내 총생산에서 관광 분야 차지하는 비율이 18.1%입니다. 이거는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가 높은데 그만큼 이제 관광 산업이 강원 경제에서 핵심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 모두가 우리는 관광 종사자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모든 관광객에게 친절해 주시면 관광객 2억 명 시대를 금방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민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바가지 요금, 근절, 호객행위 뭐 그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이건 모두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도민이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 방문의 해는 지역 관광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의 김건종 관광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스마트 과수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사과 주산지로서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스마트 과수원 특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요. 자, 먼저 이번 사업에 도전하게 된 배경과 기대 효과부터 짚어주시죠. 네, 농업 환경은 기후변화와 또 일손 부족으로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과수와 농특산물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과는 선선한 기후를 좋아하는 과수로 과거에는 또 대구와 경북이 대표 주산지였지만 기온 상승으로 병해가 늘고 품질이 저하되면서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원주를 포함한 강원 영서남부 지역이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미래 사과 주산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기후변화 속에서 과수 피해가 반복되고 농촌에는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 사업을 도전했고 이번 선정으로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원주 사과 농가에 스마트 과수원을 설치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로컬푸드과 과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으로 이제 폭염이나 우박, 폭우로 인해 그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한 농촌에서는 이제 고령화 등으로 그 일손이 부족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24억을 투입을 해서 일손을 줄일 수 있는 수형 도입을 포함해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재예방시설 및 ICT 환경 제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으로 인해서 치약산 과수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과수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해당 시설들이 농가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부족한 일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재배 기술과 기상재해 예방 시설 그리고 환경 제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지역 농가에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 없이 또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 없이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과수원 안에서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 사업 대상지는 불온면 과 기론면 일대 17개 농가로 3년 동안 스마트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 자동으로 비가림 시설이 작동하고 또 병해충 방제도 사람이 직접 약을 치는 방식이 아니라 버튼 하나로 원격 제어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 과수가 평면 수형이라는 새로운 재배 방식으로 나무를 일자 형태로 관리하면서 전정과 수확이 더 좋아지고 햇볕 투과가 좋아서 당도와 착색이 뛰어난 사과 생산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시설로 전환하면 앞으로 기존에 대비 노동력이 최소 5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방길남 과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쓰듯이 현장에 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시설이거든요. 우리가 토양 수분 센서를 통해서 물을 주고 또 비가 오면 비가림 시설이 되고 또 약 방제도 사람이 직접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추 한 번으로 방제가 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2050년도까지 되면 사과가 재배되고 있는 데는 평창이나 태백 산맥만 될 거라고 했을 때는 믿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상이변을 보면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가 사과 주산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농가들도 그래서 사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원주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과 면적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서 원주시의 어떤 경쟁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사업으로 사과 농가들은 1년 과정의 사과 농업대학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서 스마트 기술과 또 사과 관련 경험을 축적하게 됩니다. 또 원주시는 기존 품종에서 시장성이 더 높은 사과 품종으로 전환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지금의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서 사과가 원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원주 치악산 사과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져서 이런 부분이 농가의 소득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과 참 맛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 오늘은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의 박희서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살펴보죠. 평창군의 대표 축제인 평창 송어축제 일정이 조정됐다고요? 네, 우리 겨울의 도시 평창군의 대표 축제죠. 평창 송어축제가 기후 변화 속 유연한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 평창 송어축제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져 1월 9일부터 새롭게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얼음의 두께와 방문객 안전, 축제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평창 송어축제 측은 무리한 강행보다는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송어 낚시 체험은 물론 눈, 얼음놀이, 지역 먹거리까지 이 겨울 평창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평창 송어축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평창 송어축제가 더 안전하고 즐겁게 차질 없이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평창에서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가 개최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 평창에서는 특별한 울림이 울려 퍼질 예정인데요. 12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평창군청 앞마당에 설치된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정신과 유산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모여 2025년 을사년을 돌아보고 26년 다가올 병오년 새해의 희망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올림픽 대종의 종소리는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고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로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와 아라비보존회 등 지역 예술인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행사 당일 10시부터 11시까지는 선착순으로 행운권을 배부한다고 하는데요. 네. 경품으로는 순금 두 돈의 행운의 주인공을 찾는다고 하니까요. 이외에도 새해 카운트다운, 가운 써주기, 떡나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분들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금값이 더 올랐는데요. 경품이 아주 눈에 띕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여는 타종 행사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은 평창 디지털 관광 주민증 이용 건수가 14,000건을 돌파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집계 결과 소비 이용 건수만 14,514건으로 강원도 내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관광객이 평창 관광 주민으로 등록하면 숙박, 음식점, 카페, 체험시설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성과는 단순히 우리 평창을 방문했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 확대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앞으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주민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관광 주민증 색다른데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 평창 관련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평창 해피콜 버스 현장 방문을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지난주였는데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평창을 방문해 농촌형 교통 모델인 평창 해피콜 버스 운영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해피콜 버스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서 전화 한 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 서비스인데요. 어르신, 교통약자, 농촌 주민들에게 병원, 장보기, 일상 이동을 돕는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평창의 해피콜 버스는 농촌 교통 문제 해결에 모범 사례를 하면서 향후 정책 확산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취지대로 해피콜 버스가 많은 어르신분들, 교통약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평창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하반기 장학금으로 14억 이상을 지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이번 하반기 장학금으로 총 1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지역 주민과 각계각층의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을 지역 주민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평창인 장학생과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위한 생활비 장학생 등 모두 956명에게 지급이 완료된 것은 물론 레벨업 장학생, 스노우 장학생 등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까지 폭넓게 지원이 되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의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가 모아집니다. 예,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희서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장과 함께 평창 소식 들어봤습니다. 추운 겨울 몸의 건강만큼이나 집의 건강도 잘 살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뚝 떨어지는 날에는 수도 계량기의 보호통 내부에 헌옷이나 담요를 채우고 뚜껑을 비닐로 덮어서 차가운 공기를 미리 차단해 주시고요.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약간 열어서 물이 흐르게 하고 보일러 전원은 켜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